바이든 대통령은 7월 13일부터 중동 순방을 시작하고 있지만 주 목적은 사우디아라비아 정상과의 회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 내 휘발유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 억제입니다. 이 때문에 석유 대국 사우디에 증산을 직접 요청할 의향이지만 방문의 전략적인 목적은 사우디와 중국과의 관계에 쐐기를 박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속셈이 성공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33%로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민주당 지지자의 64%가 차기 대선에서는 다른 후보가 출마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급락하는 큰 요인은 물가 폭등 때문입니다. 특히 자동차 사회인 미국에서 필수품인 기름값이 오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석유 금수가 본격화되는 연말에는 새로운 오일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7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에 대한 대비를 해두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사우디와 친밀한 관계를 구축한 것과 달리 냉랭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인권 중시를 간판 정책으로 삼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좌지우지하는 무하마드 왕세자의 강권 체질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취임 전에 일어난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피살 사건에서는 왕세자를 배우로 지목하며 세계에서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에도 피살 사건은 왕세자의 명령이라는 미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대대적으로 공표하자 이것에 사우디가 반발하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정세가 격변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 수출이 막히기 시작하자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의 휘발유 가격도 오르면서 미국인들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 제재를 지지해온 미국인들도 바이든의 정권 운영에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를 잡지 못하면 대패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정권의 역풍이 강해지는 가운데 백악관에서는 연료 가격 인하에는 사우디의 증산이 필요하다는 방문 추진파와 방문은 인권을 중시하는 정책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반대파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와 에너지가 인권을 이겼다라는 미 언론의 지적처럼 이념보다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7월 15일 살만 국왕과의 회담에 대해 살인범과 동석하는 것은 큰 실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사우디 방문에서 인권 문제를 뒤로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중동의 자원은 꼭 필요하다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문제는 사우디가 바이든 대통령의 증산 요청에 응하냐입니다. 사우디가 주도하는 석유 수출국 기구와 그 동맹 산유국으로 구성된 오펙 플러스는 지난달 말 현행 생산 계획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으로 산유국들의 정책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방문에 따른 기름값 인하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고 지지율 만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방문 찬성파 주장의 근거 중 하나는 중국입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 철수하고 이라크와 시리아 주둔군도 축소하는 등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힘의 공백을 메우는 곳이 중국입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관계가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거액의 석유를 사들이는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은 당연한 추세였습니다. 무하마드 왕세자는 2019년 2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만나 관계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2021년 3월에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사우디를 방문해 미국을 염두에 두고 인권 문제에서 외국이 내정 간섭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사우디는 중국으로부터 무기 구입도 늘리면서 최근 시진핑 주석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사우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 자원 확보를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양국의 석유 거래를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하는 합의도 진행 중이어서 미국의 위기감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사건건 중국의 위협을 외치며 중동에 배치했던 군사력을 아시아로 돌리고 있는데 그 틈을 중국에 찔리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사우디와 중국의 관계에 쐐기를 박으려 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위협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사우디나 페르시아만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임을 사우디 측에 인식시킬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권이라는 간판에 흠집이 날 것을 각오하고 사우디 방문을 단행한 배경은 중국 요소가 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의도가 보이는 이유는 중동 순방 직전에 행해진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견 때문입니다. 보좌관은 이란이 러시아에 수백 대의 무인기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들 무인기가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 공격에 사용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사우디에 이란의 위협을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7월 19일에 방문해 이란 대통령, 터키 대통령과 3자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를 반러시아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 회담을 재료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 등 페르시아 걸프 산유국들이 러시아의 침략을 비판하지 않자 초조해하면서 이란과 러시아의 위협론을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 순방보다 걱정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문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1월 80세가 됩니다. 역대 대통령 중 최고령이었던 레이건의 기록을 벌써 넘어섰습니다. 걷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일도 잦아지고 공식 연설 후 허공에 악수를 청하거나 연설이 막히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해리스 대통령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대통령의 나이 문제를 사실상 금기하면서 실수를 피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역대 대통령들보다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이스라엘과 요르단강 서한 지구도 방문할 예정인데 빡빡한 스케줄을 잘 소화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를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름값과 중국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